아내와 딸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이 남성은 평소 환청에 들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올해도 녹조 발생이 심상치 않습니다. 녹조의 농도도 발생 장소도 예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경남 지역 다문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쌓아온 한국어와 시사 상식을 뽐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우리말 골든벨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재난안전 통합 상황실을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자고 있던 자신의 아내와 딸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이 남성은 평소 환청에 들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7일 오전 8시쯤이었습니다. 60살 이모 씨가 옆에서 자던 아내 A 씨에게 무참히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비명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딸도 같이 변을 당했습니다. 아내와 딸은 20차례가 넘게 흉기에 찔려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새벽인가 뭐 이 다툼이 좀 애다 그런 걸 갖다가 이거 주위 사람들이 그렇다대. 이 씨는 10년 전 우울증 치료를 받은 뒤 평소에도 약을 복용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예전부터 아내와 딸이 어떤 남성과 연애를 한다는 환청이 들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고 있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라고 진술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약간 피해 망상이 있지 않았을까. 이 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9일 낮 12시 40분쯤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내 A 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직장 동료와 A 씨의 오빠가 집을 찾아가 현장을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이 씨는 범행 직후에도 환청에 사로잡힌 채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숨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자기가 범행 후에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밖에서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는 환청을 들었다고. 경찰은 10일 살인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우울증이 잔인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의료 자문을 받아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희입니다. 올해도 녹조 발생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조류 경보 시기는 다소 늦춰졌지만 녹조의 농도도 발생 장소도 예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보도에 구지은 기자입니다. 창녕 함안보 상류 인근입니다. 마치 유화를 그려놓은 듯 수면은 녹조로 가득합니다. 녹조띠는 물론 곳곳에 녹조 찌꺼기도 눈에 띕니다. 흐르는 강물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물의 흐름엔 작은 움직임조차 없습니다. 조류가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녹조 현상은 더 심해진 상태. 이렇듯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녹조로 낙동강엔 지난달 20일 올해 첫 조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첫 조류경보 발생 시기는 작년에 비해 일주일 정도 늦춰졌지만 남조류 세포수는 더 많습니다. 7월 첫째 주에 1ml당 유해 남조류 세포수는 지난해보다 무려 300배가 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덜 더워가지고 이게 약간 늦게 피는 것도 있고 시기도 중요하지만 그때 기상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시기라도 장마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다르고 그것도 그 시기에 태풍이 지나갔는지 안 지나가는지도. 녹조 발생 장소도 지금까지와는 다릅니다. 흔히 녹조 덩어리는 지류와 본류가 합쳐지는 구간이나 강 가장자리에서 발견되지만 올해는 강 한가운데에서도 녹조가 발생한 겁니다. 환경단체들은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고 정체 현상이 심하다 보니 녹조 발생이 계속되는 거라며 또다시 보수문 개방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금강과 영산강 같은 경우에는 수문이 개방돼 있었던 강입니다. 지금 녹조가 거의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결국은 녹조의 문제는 지금 수문 개방에 즉 물 흐름에 영향을
지금 가장 많이 받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 녹조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녹조 대응 상황반을 운영해 수질 오염원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2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결혼 이주 여성은 13만 명에 달하는데요. 경남 지역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동안 쌓아온 한국어와 역사 상식을 뽐내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첫 문제를 듣자마자 24절기 중 경칩은 봄, 여름, 가을 중 사계절 중 언제일까요? 자신 있게 답을 듭니다. 발음도 힘든 한국어와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어려운 역사, 시사 상식까지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에 오답자가 속출하고 행운의 패자부활전이 열려 참가자들은 가까스로 기회를 잡습니다. 한쪽에서는 열띤 응원전도 펼쳐집니다. 쌍슛 만약에 쌀하고 살하고 먹는 쌀하고 된장 그걸 배우기 엄청 어려웠어요. 오늘 열심히 공부나 하고 왔습니다. 평소보다 좀 어려운 건 맞지만 여기서 나오니까 배운 거 엄청 많아요. 그냥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도전해 보겠습니다. 경남 지역 다문화 가족이 우리말 골든벨을 울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모두 10개 나라 12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뽐냈습니다. 한국 문화의 어떤 그 우수성과 또 한국 말의 또 이렇게 우수성 그런 부분도 같이 공감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한국이 참 따뜻한 그런 문화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뭔가 이렇게 나도 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같이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름의 차이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농촌 사회를 위해 마련된 우리말 골든벨. 올해는 중국에서 온 유페이민 씨가 영예의 골든벨을 울리며 가족 모두가 모국을 방문할 수 있는 항공권과 체재비를 받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10일 경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11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고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6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을 기록하겠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재난안전 통합상황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재난안전 통합상황실은 재난안전상황실과 중앙통제실, 야간상황부서 등을 통합해 별도 운영으로 중복되는 업무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위급 상황 시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남도는 재난안전 통합상황실 운영으로 각종 재난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비상시 컨트롤 타워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국립난대수목원 거제시 유치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국립난대수목원 유치를 두고 거제시와 전남 완도군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경남도는 거제시와 경남도 의회 등과 협력해 5분 자유발언, 대정부 건의문 채택 등으로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국립난대수목원은 국비 1,000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 사업으로 오는 8월 대상지 선정 평가 이후 8월 내 입지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일 경남도 교육청에서 경남도민 교육정책 제안 열린 포럼이 열렸습니다. 포럼에는 시민단체 대표와 학부모, 교사 등 모두 9명이 참여해 어린이 보호구역 정착 금지 조례 제정과 학교 밖 청소년 학업 지원 방안, 마을 교육센터 건립의 필요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나온 정책은 도교육청 담당 부서가 정책 반영 여부와 보완 사항을 검토해 2주 이내 제안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늦은 밤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9살 A씨 등 3명은 지난 6월 24일 새벽 3시쯤 창녕의 한 상점에 주차된 차량에서 담배 등 13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이틀 뒤인 6월 26일 새벽 4시 20분쯤 창원의 한 빌라 앞에 세워진 차량에서 신용카드와 귀금속 등 300만 원 상당을 절취했으며 훔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한여름 공무원들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합니다. 군은 7월과 8월 2달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반바지와 간편 복장 착용을 허용하는 프리 패션 데이를 운영해 자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성군은 공무원들의 반바지 착용으로 여름철 업무 능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10일 해양환경 지킴이 발대식을 열고 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가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해양환경 지킴이는 기간제 근로자 32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창원 해안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고 낚시터 불법 투기 등을 감시합니다. 324km의 해안선을 가진 창원에서는 연간 3,000톤의 연안 쓰레기가 발생해 시는 지난 4월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를 공포해 해양 쓰레기 관리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창원시가 제조업 중심 도시에서 스마트 혁신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아이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대로를 중심으로 혁신기관을 유치하고 창원 IDC를 건립해 연구 개발과 창업, 투자, 제품 전시 등 기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로드는 혁신과 창의, 투자에서 이름 붙여졌으며 창원시는 27개 혁신기관 유지를 위해 올해 안에 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양산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양산보건소는 오는 15일부터 전치 태반과 양수 과다증 등 기존 11개 지원 대상에 고위험 임산부의 다태 임신, 당뇨병, 신질환 등 8개 질환을 추가해 지원키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임산부가 입원 치료하면 최대 300만 원 안에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합니다. 함안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직원 외식의 날을 월 3회로 확대합니다. 군은 오는 12월까지 매월 2회 운영하던 직원 외식의 날을 3회로 늘려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역식당 이용을 독려해 위축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직원 외식의 날은 매월 첫 번째와 세 번째 금요일 구내 식당을 휴업하고 직원들이 군청 인근 식당을 이용하는 날입니다.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희망 2019 이웃사랑 유공자 포상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속적인 기부로 나눔 분위기를 이끈 24개 기업과 단체, 27명의 개인 기부자와 함께 성금 모금에 기여한 도내 공무원 14명이 도지사 표창과 모금 회장상을 받았습니다. 거제시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하반기 추가 모집 인원은 80명으로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청년 1명당 인건비와 보험료 등 월 200만 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모집 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거제시 소재 기업입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1일 오후 2시 도정회의실에서 경남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회 발대식을 갖습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오후 2시 인천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에서 열리는 제68회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에 참석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오후 6시 반 진해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제6회 큰창원 한마음 예술제 마창진 합동 전시회에 참석합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오후 2시 반 김해 서부문화센터에서 열리는 2019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오후 7시 반 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되는 시립합창단 특별 공연 우산 윤현진을 관람합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오후 2시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진행되는 경남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회 발대식에 참석합니다. 한정우 창경군수는 오전 9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진행되는 한중일 따오기 국제포럼에 참가합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오후 2시 제1회 합천박물관 여름 역사광좌 개광식에 참석합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오후 1시 20분 고성여자중학교에서 진행되는 찾아가는 자원봉사 미니 박람회에 참석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물러났던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했습니다. 경남 지역은 수요일 오전부터 비가 시작됐는데요. 기온도 내려가며 창원의 한낮 기온 24도, 거창 23도로 선선하게도 느껴졌지만 비가 그치는 목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30에서 많게는 60mm 정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많은 곳은 100mm 이상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특히 통영과 거제 지역에는 강풍까지 동반돼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금요일부터 기온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해상에도 흐리고 비가 오겠고 물결은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남해안에는 너울에 의해 물결이 높게 일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 출근길에는 우산을 챙겨주셔야겠고요. 두꺼운 빨래와 세차는 목요일 오후로 미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